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자축하려던 붉은 악마의 대형 카드 섹션이 무색해진 경기였습니다. 오만전에 이은 요르단전 졸전 무승부 이후 대표팀의 주장 손흥민 선수와 부주장 이재성 선수가 경기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가진 인터뷰에서 연속된 홈경기 부진 사태에 대해 작심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팬들의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발언에 숨어있는 진실, 그리고 우리가 2026 피파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다고 해도 현재의 대표팀 코칭 스태프 체제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면 쇄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그리고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긴급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준TV와 함께하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소개합니다. 어느 때보다 빨리 찾아올 거라고 알려진, 또 어느 때보다 무더울 것이다 라고 알려진 올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티셔츠인데요. 티셔츠 판매 수익금 중 일부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6.25 참전용사님들께 후원하고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기리는 문구와 예쁜 태극기 문양은 물론 세련된 디자인과 좋은 원단을 사용한 인프레시의 반팔 티셔츠 추천드립니다. 3월 말일까지 인프레시 후원 굿즈 티셔츠를 구입하는 분들은 추첨을 통해 두 분을 선정해 인프레시가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허스퍼의 영국 현지 경기, 정말 구하기 어려운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인프레시의 6.25 참전용사 후원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와 자세한 응모 방법이 이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의 고정 댓글을 통해서도 구매 링크, 참여 방법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새벽에 있었던 같은 조 다른 팀의 결과에서 이변이 연출됐습니다. 이라크가 팔레스타인과의 원정 경기 선제골을 넣고 앞서갔지만 경기 마지막 순간 역전골을 허용하면서 1대2 패배를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대표팀은 6월에 있을 두 번의 경기에서 이라크 원정 1무승부만 거둬도 자력으로 월드컵 본선을 확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8경기가 모두 끝난 현재 대한민국은 4승 4무, B조의 유일한 무패팀으로 승점 16점 1위에 올라 있고요. 요르단이 우리와의 무승부를 통해 3승 4무 1패 승점 13점 2위, 이라크가 팔레스타인전 패배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하면서 3승 3무 2패 승점 12점으로 3위입니다. 그리고 오만이 3승 1무 4패 승점 10점으로 이제는 오만까지도 2위 요르단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9차전 오만 대 요르단의 경기는 오만과 요르단이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걸고 치르는 혈전이 될 수 있게 됐고요. 이 상황 역시 우리에게는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월 5일에 있을 이라크와의 원정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자력으로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고, 또 이 경기를 못 이긴다고 하더라도 오만과 요르단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본선 진출은 확정될 수가 있는 것이죠. 팔레스타인이 이라크 원정에서 이기면서 첫 승을 거뒀고 승점 6점이 되면서 4위 오만의 자리까지 노릴 수 있게 된 점도 B조의 마지막 순위 경쟁 1, 2위의 본선 직행, 3, 4위의 아시아 플레이오프 4차 예선 진출이 가능해진 상황은 마지막 두 경기의 긴장감을 만드는 동시에 우리 대표팀의 위기를 해소해 준 것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경기가 요르단과 이라크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쿠웨이트와의 경기를 비기기만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거듭 강조해드리듯이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아니며, 또한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과정에 어떤 경기력과 어떤 운영 능력을 검증받느냐인데요. 우선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본선 진출을 확정한 팀은 또 다른 강자 이란입니다. 이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에 취소 게임 끝에 결국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8전 6승 2무 승점 20점을 기록하면서 본선 진출을 확정했어요. 뉴질랜드가 오세아니아를 대표해서 일본에 이어 본선 진출을 확정한 것에 이어 개최국 3개국에 이어 일본, 뉴질랜드, 이란까지 본선 진출 티켓을 얻은 것입니다. 벤투 감독의 아랍에미리트는 북한을 꺾고 3위를 차지했는데요. 북한은 이 패배로 인해 아시아 최종 예선 참가팀들 중에서 가장 먼저 탈락이 확정됐습니다. 8전 2승 6패고요. 중국은 또 한 번 패배하면서 2승 6패로 승점 6점 C조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신태용 감독을 경질하고 패트릭 클라이버르트 감독을 선임한 인도네시아는 바레인과의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아 플레이오프 4차 예선 진출의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일본이 본선 진출을 확정한 채 치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 로테전을 가동하면서도 무승부를 거두며 6승 2무로 아시아 예선 무패를 유지했고요. 호주가 3승 4무 1패로 승점 13점 2위, 사우디가 2승 4무 2패 승점 10점 3위로
호주와 사우디가 남은 2경기에서 본선 직행 티켓을 다투고 승점 9점인 인도네시아가 현재 4위로 아시아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5위 바레인, 6위 중국도 승점 6점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와의 중국의 대결이 남아있다는 점에 있어서 또한 중국이 바레인과의 경기도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중국까지도 아직은 4위로 4차 예선에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본선 진출이 유력하지만 홍명보 감독 체제에 대한 불신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팔레스타인과의 본인의 2기 부임 첫 경기 0대0 무승부 이후에는 오만 원정 3대1 승리, 요르단 원정 2대0 승리, 그리고 이라크와의 홈경기 3대2 승리에 이어 쿠웨이트 원정 3대1 승리까지 4연승이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는 본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켰고 많은 골이 터지고 또 경기력이 개선되는 모습, 10월 A매치 일정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르단과 이라크라는 본선 직행 티켓을 다투는 B조 내의 경쟁팀들과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채에도 연승을 거두면서 흐름이 좋았었지만 지난해 마지막 경기였던 팔레스타인 원정 1대1 무승부에 이어 이번 홈 2연전, 오만전 요르단전에 내리 비긴 결과는 홍명보 감독의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불신의 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가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3승 1무이고 홈에서 1승 3무로 안방에서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홈팬들의 눈앞에서 현장에 찾아서 경기를 지켜보는 홈팬들 뿐 아니라 우리가 보기 좋은 시간대에 열리는 홈 생중계 경기를 많은 팬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홍명보호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우리가 홈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는 핵심 선수들인 유럽파 선수들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와서 치르는 것보다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더 멀고 시차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더 힘들다. 게다가 월드컵 예선 A매치 일정은 홈과 원정을 오가는 일정 속에 홈에서 먼저 첫 경기를 치르는 일정이 2차례 있었는데 홈 경기 같은 경우 목요일에 열리게 되고 유럽파들이 일요일에 경기를 치르면 월요일 늦은 시간에 한국에 도착해서 화요일에 간신히 몸을 풀고 경기 전날 수요일에도 강한 훈련을 하지 못한 채 목요일 경기에 임해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홈 경기의 컨디션과 감각이 더 안 좋다라는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어요. 그러나 주목할 점은 그러한 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그 과정 속에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가 감독의 몫이죠. 그리고 계속 언급되고 있는 잔디 문제조차도 그러한 잔디 상황은 상대 팀도 마찬가지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인데다가 그러한 잔디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경기 방법을 찾고 적용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개인적인 경기력에 대한 문제를 잔디가 안 좋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선수들을 두둔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 선수들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야 하는 감독을 두둔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홈경기 2연속 무승부 졸전 내용에는 대표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에 감독의 능력에 가장 큰 지적이 따르고 있는 것인데요. 홍명보 감독도 요르단전을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그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는 모든 것들이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대해서 팬들에게 죄송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선수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잘 준비했고 경기장에서 잘 보여줬다. 오만전 이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선수들과 잘 이야기했고 경기장에서 잘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오만전보다 요르단전은 경기 내용이 더 좋았고 전반전 같은 경우 굉장히 활발하고 좋은 플레이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한 건 아쉽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후반전에 경기력이 미진해졌던 것도 사실은 전반전에 좋은 경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골을 넣지 못한 과정에 있었던 문제들을 감독이 전술적으로 수정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선수만 갈아 끼웠고 선수 교체 타이밍도 조금 늦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에 이 인터뷰 내용은 말 그대로 감독의 책임이며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게 맞습니다. 왼쪽 풀백의 이태석 같은 경우에도 요르단의 10번 알타마리를 잘 막았고 또 역습도 잘 타다나는 역할을 해주면서 대표팀의 새로운 왼쪽 풀백 주전 선수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죠. 부상에서 돌아와 뛰었던 황인범 선수의 조율도 실제 좋았고요. 가끔 실수가 있었지만 조직적인 부분, 팀적인 부분에 잘못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득점도 많이 했고 경기력도 좋았다라고 홍명보 감독이 말하면서 홈 경기에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 본인도 파악을 하고 있지만 공개적으로 기자회견 석상에서 말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파악하지 못했다면은 본인도 그 발언 자체가 본인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홈에서 선수들이 부담감을 느끼는 듯하다라는 것은 대표팀을 향한 부정적인 시선 안에서의 분위기,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느낀다.
컨디션 문제도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분명 지금 대표팀에 대해 국민적 지지가 따르지 않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대표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분위기는 대표팀 선수들은 응원하되 대표팀 감독이나 축구협회에 대한 지지와 응원과 성원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물론 그런 부정적인 분위기가 선수들이 나를 향해, 선수 본인을 향해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분위기 자체, 내가 함께 일하는 감독, 스태프들에 대한 불신의 시선이 분명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가볍지 않게 무겁게 만들고 그것들이 부담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겁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면이에요. 내가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감독, 코치 그리고 함께 일하는 대표팀의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는 현장과 상황은 분명히 선수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나 그 부분들이 선수들에 대한 부분이지 그 부분들을 조정하고 조율하고 특히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경기 운영상의 문제, 전술상의 문제를 해결해서 선수들이 골도 넣고 이기고 그 이기는 것이 결국에는 이런 논란들을 부담감들을 낮춰주고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걸 해내야 하는 것이 감독의 역할인데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홍명보 감독에게 책임을 묻는 부분이에요. 기자가 추가적으로 홈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정확히 뭐냐고 물었을 때 나도 정의할 수 없다. 전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역시나 답을 피했는데요. 어찌됐거나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게 생각한다. 홈에서 승리하는 것도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깨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걸린다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본인이 시간이 지난 후에는 특히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더 많은 훈련 기간과 더 나아진 선수들의 체력 상태 그리고 지금 홈 경기에서 지적되고 있는 잔디 문제까지 모든 것들이 개선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많은 경기 외부적 요건과 상황적 요건들에도 불구하고 이번 오만전 요르단전에 홍명보 감독에게 실망했던 것은 선발 선수 선택, 경기 중 교체 선택, 교체 카드 선택 등 감독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선수들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감독의 전술 전략에 대해 지적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경기 후에 했던 작심 발언은 감독이나 팀 내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잔디 문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결국엔 정부 지원 자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각 경기장들이 그 세금이 제한적이고 예산이 제한적인 과정 속에 덥고 춥고 특히 겨울에 날씨가 좋지 않은 여름에도 굉장히 무더운 우리나라의 환경 특성상 그 부분들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를 위한 인건비나 실제 비용은 비싸지고 물가는 상승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는 우리가 아직 조1이고 그게 사실이며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결과가 아쉽고 배워야 할 점이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아닌 또 동료, 후배, 많은 대표팀의 선수들의 노력이 비춰지지 않는 게 아쉽다고 했어요. 특히 유럽파들, 해외파들이 멀리 와서 시차 적응도 못하고 버스에서 돌면서 이동을 하고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특히 어린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도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게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팀의 주장으로서 리더로서 형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다독이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특히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선수들이 좋지 않은 잔디 상황에서 경기를 하니까 오히려 홈에서의 경기력이 아쉬운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속상하고 이제 선수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도 어려울 정도로 바뀌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했는데요. 항상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어느 나라든 춥고 더운데 다른 나라는 관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안 되고 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결국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인터뷰를 통해 그나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읍소해서 그것들이 정부 관계자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얘기한 것이지 선수들이 정말 잔디 때문에 우리가 못 이겼다 경기가 안 된다 그 생각으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려고 이런 인터뷰를 한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걸 한 겁니다. 여기서 감독을 바꿔달라 감독에게 전술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팀 내부 분란만 야기하고 팀 내부의 케미와 결국에는 선수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감독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팀을 망치는 발언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작심 발언의 수위가 조절되고 작심 발언의 내용이 조절되는 것뿐입니다. K리그에서 활동했던 대표팀 부주장 이재성 선수 역시 경기 인터뷰에서 한 번 더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가 결과를 내지 못한 것, 선수단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갖고 있고 우리 홈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기대에 못 미쳐서 아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하루 전에 기자회견에서도 얘기했듯이 핑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솔직히 이런 잔디 상태는 경기력에 지장이 가고 선수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사실이다. 환경적인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이 당연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 좋은 환경에서 축구하는 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에 대한 갈망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선수들이 다시 이런 잔디 환경인 K리그로 오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이정현 선수의 발언 역시 잔디 때문에 우리가 못했어요.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라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그나마 인터뷰에서 할 수 있고 인터뷰를 해서 바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잔디 개선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잔디 탓 왜 해? 왜 핑계대? K리그 잔디 무시하는 거야? K리그 오지 마. 이렇게 지적할 부분이 아니라 너 유럽에서 축구했다고 지금 거들먹거리는 거야? 좋은 환경이라고 뭐 지금 배부른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고 분석하고 많이 응원하는 팬들만큼이나 선수들도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에 모든 걸 쏟아붓고 축구의 전문인들이기 때문에 팀 내부의 전술적, 경기적 다양한 문제들이 뭔지 알고 있지만 공개된 인터뷰에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말과 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이 뭔지 알기 때문에 주장 손흥민, 부주장 이재성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할 수 없는 말이 바로 감독과 경기 운영, 전술 전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이 더 강도 높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라크의 팔레스타인전 패배로 인해서 이라크 원정을 비기기만 해도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고 설령 이라크에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의 최약체인 쿠웨이트와 6월 10일에 홈 경기로 마지막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본선 진출 직행 3차 예선에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6월 5일 이라크 원정, 6월 10일 쿠웨이트전은 그 결과가 아닌 내용에 있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전력강화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게 쇄신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이 두 경기 그리고 이번 예선 전체 내용을 종합해서 냉철하게 평가를 하고 이 체제로 월드컵 본선을 갔을 때 우리의 목표인 최소 원정 8강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그 평가 결과와 그에 대한 조치를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밝혀야만 지금 4선 인준 자체가 미뤄지고 있고 그 정당성조차 의심받고 있으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매니저로서 리더십, 경험, 선수와 감독, 행정가로서 대표팀을 운영해왔던 노하우 그리고 선수들에게 존경심을 끌어내는 부분들 그 많은 부분들을 이유로 선임이 됐는데 홍명보 감독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전술적 디테일과 세계 축구의 전술 트렌드를 보완하기 위해 데려온 수석 코치 주앙 아로소, 전술 분석 코치 티아고 마이아가 그렇다면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선임됐을 때 그들의 커리어가 과장되어 있었다. 실제 유럽 축구계의 최전선에서 그들이 포르투갈의 브라가, 벤피카, 비토리아, 기마랑이스 같은 일부 리그에서 수준급 팀들에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팀들에서 요직이 아니었고 그 팀들에서의 커리어나 1군에서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들의 신빙성을 더하는 지금의 경기 전술과 운영 능력과 대응력은 결국 대표팀의 경기적 모든 책임이 홍명보 감독에게 있지만 그를 지원하는 코칭 스태프 전체의 역량이 미달한 것이 아니냐. 6월의 두 경기까지도 부진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월드컵 본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 감독 코치진에 대한 전면 쇄신 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만약 감독 교체에 대한 위약금 부담으로 그것이 쉽지 않다라면 정몽규 회장이 클린스만 선임 과정부터 이어져 왔던 벤투 감독 체제를 끝내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고자 선택했던 것이 연쇄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된다. 클린스만 위약금 문제와 더불어 지금 대표팀을 교체할 때 들 위약금 문제도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홍명보 감독의 매니저로서의 역할을 지지하고 믿기에 홍명보 감독 체제로 월드컵 본선을 준비한다면 최소한 이 외국인 코치진이라도 평가하고 정리하고 더 뛰어난 외국인 코치진을 데려와서 전술적으로 경기 운영적으로 지원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대로 월드컵에 가면 필패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대로 월드컵에 가면 우리는 원정 8강 도전이 아니라 32강 토너먼트로 나아가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월드컵 조별리그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연 대표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또 한준TV가 함께하고 있는 애국기업 인프레시의 특별한 이야기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인으로서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최근 국내에서 큰 화제가 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되어 보이는 리어카를 끌고 가는 노인이 보입니다. 집 앞 길목엔 폐지가 쌓여있고 단칸방집에는 화장실 하나 없이 외부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참담한 환경에서 살고 계신 분이 6.25 전쟁 참전용사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전 이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던 참전용사는 노후 준비가 되지 않아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 폐지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 듯 집안 한가운데에는 표창장을 걸어둔 것이 보여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참담한 현실은 얼마 전 인프레시라는 기업이 참전용사의 상황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널리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참전용사를 찾아가 함께 식사를 하고 폐지도 함께 주우면서 참전용사들의 일상을 체험한 이들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인프레시, 이 기업이 진짜 대단한 일을 많이 합니다. 90대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생활고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찾아가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참전용사까지도 찾아가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작년 한 해만 해도 여기 보이는 수십 명의 참전용사님들이 도움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훌륭한 기업과 함께 참전용사님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굿즈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후원 티셔츠인데요. 이 티셔츠는 Things to Remember, 기억이라는 주제로 참전용사님들의 희생, 헌신을 잊지 말자는 취지로 제작이 되었고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의 옆면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들어간 심플하고 일상에서 착용하기 좋은 티셔츠입니다. 무엇보다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님들께 후원되고 기업명이 아닌 구매자 성함으로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동참해주시면 정말 많은 영웅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두 분에게 토트넘 직관 티켓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고정 댓글에 티셔츠 구매 링크를 적어두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